안녕하세요. 임소원입니다. 네. 여러분 그 아메리카 인디안 아시죠? 근데 그 인디안들이 말을 타고 달릴 때 막 달리다가 가끔씩 멈추고 뒤를 돌아본대요. 근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서 자기의 영혼이 쫓아오지 못할까봐 기다리는 거랍니다. 네. 영혼이 쫓아올 때까지. 근데 우리 인생도 보면은 그런 쉬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쉼없이 빨리 달렸던 분들, 지금부터 세 분의 강연을 함께 하시면서 잠시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가 있고 공감을 같이 하는 쉼표 같은 시간, 강연 백도시 시작합니다. 말해보자 새 희망을. 나 부르는 거 못 들어봤나? 친근한 매력으로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방글라데시 출신 귀하 한국인 방대한. 그는 법을 전공한 수재였지만 가난 때문에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집 잘 살아야 되겠다.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히 일했던 그 후 우연히 출연한 방송으로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도 버스나 지하철역, 전철역 가면은 칸칸 하면서 사진 한 장 찍자. 그는 한국에서 겪은 즐거운 일들로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다른 세상에 태어나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제는 완전히 한국인이 된 방대한 씨를 소개합니다. 방대한 씨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가면서 그 노래자랑에 나가서 노래에서도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했고, 영화에도 출연하셨고,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영화 배우라고 소개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네. 저는 그냥 한국인 방대한으로 말씀을 해요. 그렇게 소개를 해요? 네. 한국인 방대한. 네. 저 귀하신 게 작년이죠? 네. 지난해 귀하를 하셨죠? 지난해 했는데요. 네. 한국이라는 수식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식어가 수식어. 필요하다. 네. 오늘 그러니까 하실 얘기가 참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인 방대한 씨의 주제는 내가 있는 이곳이 행복입니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뭐 행복 그 자체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방대한입니다. 제 이름 왜 방대한인지 아시죠?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방,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17년 동안. 21살에 와서 17년 동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인생의 거의 반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특별을 의미해서 제 이름 방대한 이름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아버지 혼자 운행에 근무하면서요. 8남매 중에 저는 7번째입니다. 막내입니다. 거의 막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 운행에 근무하면서 우리 8남매 다 대학교에 보냈습니다. 대학교에 보내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 아버지가 해냈는데요.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운행 걸어갔었습니다. 택시도 안 타고 딸아들 교육 제대로 시키려고 걸어 다녔습니다. 택시도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동네도 구박도 많이 받았고요. 돈 없었기 때문에 동네 잔치에도 안 불렀습니다. 어려운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구박 받아가지고 그거 어렸을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교 4년제 졸업했습니다. 법학과 졸업한 후에 러스쿨 다녀야 되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형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96년도요. 이미 한국에 5년 동안 머물러 있어서 형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한국에 와서 느껴봤더니 한국분들 너무 열심히 살고 있고 한국분의 정, 한국분의 약속 너무나 심해서 우리 형제끼리 같이 모아서 살게 되면은
우리 지방도 잘 살게 되면 너도 한국 그냥 와라. 솔직히 형 말 듣고 96년대 한국에 왔습니다. 러스쿨 다 포기하고 삽질해도 외국에 가서 삽질하면서 제가 우리 집 잘 살게 되겠다. 그럴 결심으로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너무나 행복한 일 많았었지만 힘든 일도 많았었습니다. 17년 동안 정말 이 동남아시아에서 왔잖아요. 섬에 와서 피부 색깔 틀리다고 좀 구박도 많이 다니고요. 좀 마음고생 많았었습니다. 이제 버스 타는 데에서 이제 빈자리 있으면 제가 가서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 분이 있으면은 이제 비켜가요. 같이 앉아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이제 길거리 물어보면은 이제 내가 여기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대답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 색깔 틀릴 뿐이지 마음은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 생활에 하면은 느끼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게 해도 좋으신 분도 너무 많았었습니다. 연세가 72이에요. 저한테 아버지 버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 첫 번째 가자마자 6개월 만에 저를 공장장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분 내리고 내가 일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장님한테 인정받았습니다. 사장님 딸아들 둘인데요. 저까지 포함해서 세지려 말해요. 사람들한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데 내가 지금도 그 사장님 생각나면은 정말 감사의 일 많이 전합니다. 여러분한테. 얼마 되지 않고 그 회사 망한 거예요. 한 2년 만에 그 회사 망한 거예요. 이제 앞이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뭐 할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이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인력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 생활 안에서 이제 인력공장에 일하면서 제가 형 같던 사장님 만났습니다. 형 같던 사장님 만나면서 제 인생이 막 달라졌습니다. 늘 저한테 동생에서 살면서 많은 분한테 사랑도 많이 해주고 동네는 어디 자랑거리 하면은 저한테 데리고 가서 제 동생이다. 앞으로 너희들 동생한테 잘해주라. 워낙 성격이 밝아서 노래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일용직 일 다니면은 힘들잖아요. 건축 일 하면 정말 힘듭니다. 영접도 하면서 다니니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늘 노래 부르면서 일합니다. 노래 때문에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바로 전국노래 사랑, 욕심이 생겨서 전국노래 사랑에 나가게 됐는데요. 전국노래 사랑 나가서 저는 최초로 30년에 처음으로 애국인으로서 대상 탔습니다. 그것도 애국인으로서 제가 정말 꿈에도 생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낯선 땅에 와서 제가 대상까지 타는 거 그것도 30년 만에 정말 눈물 났습니다. 그날 대상 탄 후에. 이제 슬슬 이제 내 인생 바꿔주기 시작되는 거죠. 대상 탄 후에 신문에도 나고 색다른 경험인데요. 군청에서 영화 반가반가에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디션 보러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니 색다른 경험인데 어떻게 할까? 제가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화를 보낸 거예요. 감독님 저한테 신화를 던져서 이거 알리 역할인데 이 역할에 칸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기 좀 할 수 있나? 이제 제가 아무것도 연기 몰라잖아요. 저는 연기 모릅니다. 감독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노래 하나 들려줘. 그럼 내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리아리아리 동동 소리 동동 달랐다고 분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딱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더니 반가반가 영화 육상효 감독님이
맛이 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렇게 트로트 부르는 거, 꺾어놓는 부분이 있다는 거 처음 깨달았대요. 저는 진짜 오디션 보러 갔는데요. 연기 오디션을 보러 노래로 3곡이나 했습니다. 3곡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아무래도 노래로 오디션 합격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반가 영화의 알리 역할에 제가 했습니다. 많은 분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동네방네 사랑하고 다녀요. 제 아들 대한민국에서 배우 됐다고, 뭐 방송인 됐다고. 영화 촬영 중이 제가 우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는 거예요. 근데 영화 촬영 중인데 제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12월 달입니다. 그때 이제 해외 나가려면 비행기 비도 예약하기 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예약했는데 이제 일주일 미뤄주는 거예요. 이 촬영 잠시 중단하면서 제가 고향 갔어요. 아버지 많이 편찮아서 제가 고향 갔습니다. 갔는데 세상에 참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뵈야 되는데 어머니가 울고불고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나고. 정말 아들로서 임종 지켜야 되는데 그거 지키지 못해서 정말 늘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17년 동안 오랫동안 살아계셔서 그래도 정말 아버지 하나 임종 지키지 못하고 아들로서 정말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늘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공장 생활 하면서 또 내가 많은 분한테 이렇게 노래로 또 연기로 이렇게 사랑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임종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한테 이렇게 늘 배려받고 사랑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늘 저한테 전화로 말씀해요. 너 이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더 이상 잊지 말고 나랑 와서 살아라. 내가 굿만 먹고 저 방글라데시에 갔어요. 어머니랑 오랫동안 살아러 갔는데요. 얼마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 맞아요. 솔직히 여러 가지 안 맞아요. 어머니 만찬 먹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진짜 너무나 답답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1년 후에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쌈장, 고추장 그리고 된장 3가지 싸가고 갔습니다. 이제 어머니 반찬 또 먹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맛있는 반찬 해줬는데 그거 먹으면서 배부를 게 모르고 이제 어머니 모르게 또 고추장에 쌈장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진짜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저도 이제 한국 사람 됐구나 느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꼭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늘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다고 인생 포기하지 말고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작은 행복 찾아보세요.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것이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제일 행복했었을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제가 운전면허증이 네. 6번 필기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7번째 내가 붙었습니다. 우와, 그러셨어요. 제가
그날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니시다가 방대한 씨 만나면은 같이 얘기도 좀 많이 나눠주시고 용기도 많이 북돋아주시고 우리나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한국인 방대한 씨입니다. 자, 이제 공감 온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버튼 손에 잡으셨죠? 공감 온도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방대한 씨의 내가 있는 이곳이 행복입니다. 강연의 공감 온도는 몇 도일까요? 궁금하시죠? 공감합니다. 네, 공감 온도 94도를 기록했습니다.